병원 복도는 언제나 깨끗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하야시 레이나는 흰 가운의 소매를 단정히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걸음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환자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안도했다. 하야시 선생님이 오셨다. 그 한마디로 불안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녀의 미소는 정확했다. 입꼬리는 살짝, 눈은 부드럽게. 그것은 배려의 표정이었고 동시에 완벽한 방어막이었다. 누구도 그 미소 뒤에 진심을 본 적이 없었다. 진료가 끝난 밤, 병원의 불이 하나둘 꺼질 때 그녀는 남아 기록을 정리했다.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작은 노트가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짧게 썼다.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척을 했다. 하지만 몸 안에 무언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몇 주 전 정기검진에서 그녀는 결과지를 받았다. 췌장암 2기. 의사는 숫자를 말했다. 단호하지만 흔들리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미세한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감정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병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프, 생존율, 치료 과정, 부작용 모두 머릿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잔인했다. 자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며칠 후 동료 의사가 물었다. 괜찮아요?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레이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잠을 못 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얇은 금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아파트의 불을 최소한만 켰다. 커튼을 닫지 않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완벽하게 살았다. 그 완벽함이 갑옷처럼 자신을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숨을 맑게 했다. 노트를 펼치며 그녀는 썼다. 사람들은 나를 강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을 감추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 복부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직은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진통제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차를 끓였다. 김이 오르는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병실을 돌던 중 한 환자가 물었다. 선생님, 무섭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병을 마주보는 게. 레이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무섭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퇴근길에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가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다.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지금 두렵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나오자 어딘가에서 억눌렸던 숨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병을 알리기로 한 적이 없었다.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병원 기록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다짐했다.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오늘은 완전히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묶었다. 익숙한 흰 가운을 걸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미소를 잃지 말자.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다르게 흔들렸다. 눈동자 속의 빛이 희미하게 떨렸다. 병실 문을 열자 어린 환자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레이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그 순간 복부의 통증이 다시 왔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대신 조금 더 크게 웃었다. 퇴근 후 노트에 적었다. 나는 오늘 살아있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미소가 진짜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네온사인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방 안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남았다. 그 리듬이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봄비가 내리던 저녁. 하야시 레이나는 미용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떨어졌다. 가위가 머리칼을 자를 때마다 찰칵 소리가 공기 속에 울렸다. 거울 속의 그녀는 낯설었다. 완벽했던 의사 하야시는 사라지고 어딘가 자유로우면서도 불안한 여자가 남았다. 미용사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모든 대답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레이나는 가방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없었다. 도심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 도로가 길게 이어졌다. 창문을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웃었다. 이게 자유일까?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솟구쳤다. 휴게소에 멈춰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노트를 꺼냈다. 오늘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다. 자유란 이렇게 텅 빈 것일까? 며칠 뒤 그녀는 산으로 향했다. 혼자 걷는 길은 조용했고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숨이 가빠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몸은 무겁고 속이 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고통이 싫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하늘이 열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이유는 몰랐다. 그녀는 계속 움직였다. 오키나와행 야간 열차에 올랐고 해가 떠오르는 해변에서 신발을 벗었다. 파도가 차가운 모래를 덮었다. 빗방울이 떨어지자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다. 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파도 소리, 숨소리, 심장 소리만이 있었다. 살아있다. 속삭이듯 말하며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알았다. 그 웃음은 잠깐이었다. 자유를 얻은 듯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며칠 뒤 레이나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에 참석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다. 나카지마 소라, 33, 벽화 화가였다. 긴 병치료 끝에 회복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큰 벽에 색을 칠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붓을 들고 그 옆에서 따라했다. 소라는 천천히 몸을 숙여 색을 섞으며 말했다. 이 색은 하늘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레이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다가갔다. 그림을 그릴 때 아프지 않나요? 소라가 웃었다. 아프죠. 하지만 아파야 색이 선명해지잖아요. 그의 말에 레이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들은 병원 옆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따뜻했고 나무 그늘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라가 말했다. 선생님,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강해야 한다고 믿으세요? 레이나는 눈을 돌렸다. 의사는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플 때마다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사람은 이겨내려고만 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지더라고요. 레이나는 그 말을 듣고 미묘하게 웃었다. 당신은 철학자 같네요. 소라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오래 아팠던 사람일 뿐이에요. 잠시 후 아이 한 명이 다가와 소라에게 그림을 보여줬다. 이거 하늘이에요. 그 순간 레이나는 아이의 웃음 속에서 오래 잊었던 감정을 느꼈다. 따뜻함, 단순함, 그리고 진짜 생명력.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노트를 열었다. 오늘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살아있었다. 나는 아직 도망 중이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소라는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많은 사람을 살렸죠.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신은 구한 적이 있나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나는 괜찮아요. 소라는 조용히 웃었다. 모두 그렇게 말하죠. 죽음을 앞둔 사람은 항상 괜찮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레이나는 그의 눈을 피했다. 그 시선은 너무 솔직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생겼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떠올랐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조금의 희망.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치료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병을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행위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노트에 썼다. 자유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마주보는 용기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비로소 완벽함이 아닌 사람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겨울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병원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다. 하야시 레이나는 손끝으로 복부를 가볍게 눌렀다. 오래전의 통증이 다시 돌아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다. 복부 깊은 곳에서 불이 타오르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진료를 마친 후 레이나는 책상에 엎드렸다. 서류 위로 땀이 떨어졌다. 몸을 일으키려다 힘이 빠져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였다. 시오리,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가장 가까운 후배였다. 시오리는 레이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다. 선생님, 괜찮아요? 레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손에서 떨어진 펜이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방을 가득 채웠다. 시오리는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가운 소매 아래로 얇은 멍자국이 보였다. 시오리의 눈이 흔들렸다. 혹시 선생님도 병인 거예요? 레이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을 감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망칠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요. 이제 숨길 수 없네요. 시오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떨어졌다. 왜 혼자 견뎠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레이나는 낮게 웃었다.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은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시오리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 용기는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레이나는 그제야 시오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이 아닌 진심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다. 나는 오늘 들켰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어쩌면 이게 구원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그녀는 병원 옥상에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하고 초췌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게 괜찮다. 그녀는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진심으로 살기 위해서였다. 시오리는 그녀 곁을 지켰다. 수액 라인 속으로 약이 천천히 흘러들었다. 그 흐름을 따라 레이나의 호흡도 잔잔해졌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봤다. 그 빛은 병실 벽에 부드럽게 퍼졌다. 그녀는 말했다. 시오리, 나에게 빛이 보이네요. 시오리가 미소 지었다. 햇살이에요. 아침이 오고 있어요.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이라 예쁘네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잠시 후 다시 떴을 때 창밖은 완전히 밝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펜을 들고 노트에 짧게 썼다. 나는 나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려고 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흰 가운의 주름을 매만지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다. 햇빛이 병실 가득 들어왔다. 그 빛이 얼굴을 감쌌다. 온기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시오리가 조용히 물었다. 무섭지 않아요? 레이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니에요. 두려움도 나의 일부니까요.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차 한 잔이 책상 위에서 식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오래된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마지막 문장. 빛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비추는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다. 꾸며지지 않았고 가볍지 않았다. 오직 진심만이 남아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숨결이 따뜻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웠다.